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대부분의 선택은 사실 감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던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을 동기부여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없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석의 관점으로만 담백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림, 회피, 변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알면 감정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행복한 감정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도착점이지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삶이 행복해졌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의 삶이 방향이 맞았다라는 결정적인 신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은 짧고 강합니다. 그래서 중독되죠. 더 큰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서서히 방향이 틀어집니다. 기쁨은 연료가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만족은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불편함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온이에요. 평온한 상태는 좋지만 오래 유지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장 구간에서는 일부러 흔들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안정장치예요. 하지만 잘못 쓰면 현실 안주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멈추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감정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에게 집착으로 쓰면 무너지고 목표에 쓰면 압도적인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설렘이에요. 설렘은 시작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갈 힘은 아니에요. 설렘만 믿고 시작하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대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는 동력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낮추고 실행은 높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고정시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변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가지는 데이터예요. 없다면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11번째, 슬픔입니다. 슬픔은 상실의 신호예요. 문제는 대부분 이걸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슬픔은 끝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감정이에요. 12번째, 우울함이에요. 우울은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행동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울감은 쌓일 겁니다. 그래서 해결은 단순합니다. 그저 움직이세요. 13번째, 공허함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허무하다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공허함은 이 길이 아니다 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14번째,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연결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사람을 늘려도 본질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상실감이에요. 잃었다라는 감정은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죠. 상실감은 놓아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번째, 후회입니다. 후회는 쓸모없지 않아요. 제대로 쓰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17번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기준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과하면 행동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남기고 감정은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18번째는 분노예요.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쓰면 그 관계가 끝나게 되고 자기에게 쓰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번째, 짜증입니다. 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 신호예요. 계속 쌓이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20번째, 억울함이에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기대를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21번째,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할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22번째, 불안입니다. 불안은 틀렸다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23번째, 걱정입니다. 걱정은 행동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24번째, 초조함이에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사실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그리고 25번째, 공포예요. 공포는 극단적인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실제 위험보다 상상에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26번째, 욕망이에요. 욕망은 출발점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27번째, 집착입니다. 대상이 틀리면 독이 돼요. 하지만 내 삶의 목표에 쓰게 되면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28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29번째, 시기입니다. 질투는 인정, 시기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0번째, 경쟁심이에요. 경쟁심은 빠르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이 쓰면 반드시 소모되게 되죠. 그리고 31번째, 의욕입니다. 의욕은 사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욕이 있을 때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32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33번째, 무기력이에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거나 과부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더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감정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읽어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행복은 유지 신호예요. 그리고 슬픔은 정리 신호일 거고, 분노는 변화의 신호, 그리고 두려움은 준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시작의 신호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을 참지 않습니다. 감정을 해석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끌려갈지 아니면 여러분이 감정을 사용할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